안녕하세요. 재물포문화 아카이브 원장을 맡고 있는 유은식입니다. 한국전쟁 및 인천상륙작전 70년과 구국의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갖는 둘째 날로 오늘은 제2부 문화와 예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한국전쟁에 대한 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이야기가 역사책 속의 이야기인 것만 같이 느껴지는 현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희생한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이 보다 가까이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국전쟁의 처음 모습부터 마지막 추운 겨울의 기록까지 살펴보는 한국전쟁 마지막 겨울 이야기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서해안의 옹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며 기습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미국 측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 행위를 침략 행위로 선언하고 전투 중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전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포함된 모든 군사들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학교에 있다가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인민군대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혹독한 순사훈련 끝에 곧 있으면 전쟁에 투입된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본인을 부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멀고 위험한 곳에 오셨지만 몸을 조심하라 하는 말이 어머니와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로 전쟁에 투입되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고달픈 피난 생활을 했던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가마니와 판자로 움막집이나 핀잣집을 지어 사는 것이 최선이었던 하루하루.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방국이 원조한 구호식량과 나무껍질, 풀뿌리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으며 이를 한데 모아 끓인 꿀꿀이죽이 피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영양공급원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야 했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6.25 한국전쟁은 3년간에 걸친 크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남북한을 막론하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또한 엄청난 전투병력을 손실을 생겨났고 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전쟁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전협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려왔었고 누리고 있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에서 힘써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분단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북침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고 하나였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한국전쟁이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그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는 자세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과 아직 살아계신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은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배경의 영화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입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평양 시가전, 압록강 퇴각전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전투 장면을 통해 두 형제의 감정 변화까지도 잘 담아낸 영화입니다. 모티브가 된 것은 실제 형제였던 박규철 소위와 박용철 하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형은 월남을 하고 동생은 남은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대한민국 육군으로, 동생은 조선인민군 육군으로 참전했고 원주 치악곡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극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한국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60년 전 04시 한국 전쟁을 다룬 최초의 영화인 철모, 한국 전쟁 중 뉴스 필름들을 편집하여 제작한 승리의 전선 등의 영화 등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인천 상륙작전일 것입니다. 유명한 만큼 이 사건만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결사대 작전,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단 4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하며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작전이 1950년 9월 15일 자정 인천에서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크로마이트로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으로 기록된 이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드라마틱한 작전 이면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숨겨진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대북 첩보 작전 엑스레이를 수행하는 해군 첩보부대를 비롯해 그들과 함께 인천 상륙을 돕게 되는 킬러 부대까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 속 또 다른 영웅들의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지휘자를 맡은 메가더 장군은 이 인물만을 담은 영화가 있을 만큼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메가더 장군의 뛰어난 전략이 있었지만 이외에도 숨겨진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도와준 장사 상륙작전을 담은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해왔고 낙동강 전선 사수를 위하여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하기로 하며 교란 작전의 일환으로 장사리의 병력을 투입해서 고지 탈환과 보급로 차단이라는 양동작전으로 실시된 것이 장사리 전투입니다. 상황을 보면 매우 중요한 작전이지만 당시 낙동강 전선은 전 병력이 투입되어 필사적인 사수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규군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작전명 174 고지라고도 하는 이 작전은 9월 14일 부산항을 출발, 이후 9월 15일 6시에 벌어진 상륙작전으로 평균 나이 17세로 구성된 772명의 학도병들이 문산호를 타고 장사에 상륙하여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성공한 작전이지만 엄청난 희생과 전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잘 싸워서 위대했다라는 영웅 부각의 영화가 아니라 그들이 존재했고 희생했다라는 점에서 숭고함과 경건함을 갖게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고지전입니다. 영화 고지전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해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우리가 몰랐던 한국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무려 37개월간의 내전,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닌 단일 전쟁으로 400만 명이라는 최다 사상자로 기록되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400만 명의 사상자 중 300만 명이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중 중부 전선의 고지 쟁탈전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은 그간 어떤 전쟁 영화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던 부분입니다. 고지 전투를 다루면서 휴전을 목전에 두고 영토 1cm를 위해 하루에도 3-4번의 고지의 주인이 바뀌어야 했고 끊임없이 보충 병력 없이 공방전을 위해 사상자 수만큼 끊임없이 보충 병력이 투입되어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남한의 사상자, 군인 전 사상자와 실종자가 62만 명,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자는 99만 명으로 총 1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밖에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만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약 73%가 참전하여 국제전쟁의 규모로까지 확장이 되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인명적 물질적 피해들을 제외하고도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한 민족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싸워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야만 했던 전쟁이라는 사건과 애국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단순히 글로 쓰여진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보다 더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배우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점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적절히 분별해서 습득하게 된다면 다른 매체들보다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화로 바라보는 한국 전쟁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 전쟁 키워드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삶에 파묻혀 지치기도 하고 한국 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한국 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방법의 하나로 뮤지컬을 떠올렸습니다. 뮤지컬은 작품마다 한국 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조금은 소외되었던 개개인의 이야기를 각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뮤지컬은 군인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룬 여신님이 보고 계셔입니다.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어른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화 같은 뮤지컬입니다. 극중 배경은 총성이 빗발치는 한국 전쟁 가운데 있는 조용한 무인도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한국군과 북한군이 이곳에 표류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서로를 적대시하지만 점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군인들은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전을 펼치며 미움과 다툼, 상처가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 희망과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뮤지컬의 첫 번째 키워드는 후유증입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은 한반도 전체 국제사회에 있어 모두에게 전쟁 후유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남북한 간의 이념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한 말입니다. 한국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세계 각국에서 해외 원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말 한강의 기적과 같은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면서 한국 전쟁은 새로운 희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또한 한국 전쟁이 낳은 전쟁의 참혹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순우로 하여금 배를 고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신의 존재를 믿는 척하였던 군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워했던 첫사랑, 누이 동생, 어린 딸, 어머니를 여신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폐했던 전쟁 속에서 다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는 지금 떠나가는가 멀어지는가 첫 곡의 가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고민해야 할 문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뮤지컬은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소재로 한 귀환입니다. 뮤지컬 귀환은 한국전쟁 70주년 육군 제작 창작 뮤지컬입니다. 주인공 승호는 승호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함께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겪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친구들의 유해를 찾게 됩니다. 현재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1만여 위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여 위의 호국 영웅들이 사냐에 묻혀 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관객에게 전쟁의 긴박함과 함께 유해 발굴의 숭고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뮤지컬의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전쟁 당시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리에서 북한군의 대공세에 몰린 대한민국 국군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고 추후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남겼습니다. 뮤지컬 기아는 6.25 전쟁 참전용사 승호가 전사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 다부동 일대 산을 헤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승호는 한평생을 바칩니다. 작품은 참전용사 승호와 현재의 6.25 전쟁의 한가운데 소용돌이 쳤던 과거가 교차하며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관객에게 6.25 전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줍니다. 공연장 로비에는 실제 6.25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여 그분들의 유해 발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참전 용사들의 미수습 유해가 아직도 12만 3천여이 남았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뮤지컬로 제작하기는 다소 무거운 소재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육군 본부는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올린 극을 통해 국민은 조국의 소중함을, 장병들은 위국 헌신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뮤지컬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서울 1983입니다. 1983년 6월 여의도에서 민족의 대통곡이 시작됩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로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을 남긴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뮤지컬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1983년도는 이산 가족들의 애끓는 눈물과 만남의 희열로 기억되는 한 해입니다. 전후 헤어진 가족의 아픈 상처를 저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제 몸을 혹사하듯 일을 하면서 애써 눌러왔던 그 감정들이 이산가족 찾기라는 기적같은 방송에 의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해 1983년에는 TV만 틀면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TV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노래는 끊이지 않았고 대기실이든 목욕탕이든 TV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노래가 흘러나오는 TV에 사람들의 일목이 쏠렸습니다. 기적같은 방송, 아니 방송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 무려 138일간의 생방송, 78% 시청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이 프로그램은 그해 1983년도에 우리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애끓는 이산 가족들의 상봉 장면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어머니, 그렇게 부모를 잃은 채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되어 나타난 자식, 헤어졌던 형제와 자매 친지들, 그들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이라는 것을 모두 잊어버린 채 마치 아이들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뒹굴었고 반가움에 털썩 주저앉아 실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상시라면 방송사고에 해당하는 장면들이지만 당시 시청자들은 그런 체면이나 격식 따위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모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발견할 수 없는 이 방송의 시작은 생각보다 소소했습니다. 90분짜리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진행자였던 이지연 아나운서는 방송 전까지만 해도 10가족 정도가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이 시작되자 사연과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애초 150명을 초대했던 방청석에 무려 1000명이 넘게 이상 가족들이 찾아왔고 방송 중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연장 방송을 해야 했고 그렇게 시작한 방송은 무려 180일간의 연장 생방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움입니다. 이처럼 서울 1983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방송은 138일 만에 종영되었지만 이상가족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난 사람보다 못 만난 사람이 더 많고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가족의 문제는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 간의 간극은 때로는 봉합하기 힘든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픈 현대사가 남긴 상처의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이 극을 보며 우리는 단순히 이상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통일되기 전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둘러야 할 것은 이상가족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983년도에 이상가족들을 찾습니다 라는 방송 풍경을 일상화시키는 일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상태이며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통해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희생된 그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된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은 큰 상처를 입거나 죽었으며 이상가족이 되었습니다. 유해 발굴조차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의 후유증으로 남아 그리움의 한을 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멀어지는 걸까요? 전쟁을 통해 남은 것은 넓은 땅과 정치적 이념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아픔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 만들어지고 쌓아진 일상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후유증, 희망, 희생, 가족, 그리움. 앞서 내용에서 언급한 이 키워드는 모두 개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적 사실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 모두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뮤지컬을 통해 한국 전쟁을 접하고 다양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 전쟁을 바탕으로 한 문화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금찬의 순환이대입니다.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강제 노역으로 인해 팔을 다치고 아들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전쟁과 이대에 걸친 비극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남겨준 처절한 아픔과 불행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谢인훈의 광장입니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소명 때문에 갈등하고 고난을 겪다가 죽어간 인물입니다. 이 작품에서 광장이 집단적 삶, 사회적 삶을 상징한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개인적 삶, 실존적 삶을 상징하는 곳이 밀실입니다. 타락한 북한 사회에서 공이 실망하고 절망한 이명중이 제3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투신 자살하는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이 됩니다. 이 소설은 어느 사회이든 혼란스러웠다는 당시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선의 오발탄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가족들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항상 가자가자를 외치고 아내는 만삭이고 동생은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주인공 철호는 당시 아내가 출산이 임박해서 병원으로 가야 할지 사고를 친 동생을 데리러 감옥을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예전부터 앓고 있는 치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서 이를 다 꼽은 뒤 택시를 타고 어머니처럼 가자가자를 외칩니다. 이는 잘못 발사된 탄환, 목적지를 잃은 탄환, 즉 오발탄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전쟁이 얼마나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찬섭의 비 오는 날입니다. 작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후에 관련된 소설이며 실존주의, 휴먼주의 작품입니다. 당시에 암울했던 사회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안서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인칭 서술자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중심 내용 중에서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당시 전쟁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쟁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 작품에서 말했듯이 전쟁은 개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흥미로운 소재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선 김동리 작가님의 단편소설인 흥남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의 흥남철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흥남철수가 어떠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남철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흥남철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의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침략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계속해서 후퇴하다가 최종적으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통해 북한의 남침에 대한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수복하였고 평양을 점령하였으며 일주일 후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과 한국군은 장진호로 향하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장진호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엔군과 한국군은 흥남의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흥남철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해상을 통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미의 제10군단장인 알몬드 장군은 600만 톤이나 되는 무기와 장비를 수송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피난민은 수송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국군의 제1군단장인 김백일 장군과 통역인인 현풍학의 설득으로 마지막 남는 공간에 한해서 피난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배가 이 흥남철수라는 소설에 나온 LST입니다. 이 LST의 한 척에는 정원에 무려 10배가 넘는 5,000명이 승선하였지만 이것처럼 이 사진을 다시 하면 돼요? 이 사진을 보다시피 30만의 인파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배를 타고 피난에 성공한 사람은 9만 1,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철수였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 인해 전투력이 보존되었고 다음 단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흥남철수라는 소설은 흥남철수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리얼하게 재현해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흥남철수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보자면 철의 일행은 북으로 향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흥남에 머물게 됩니다. 흥남에 같이 머물던 수정과 시정, 윤노인과 함께 LST라는 배로 피난을 하려고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결국에는 피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 소설이 흥남철수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한국전쟁을 더 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남철수의 전후 상황을 통해 한국전쟁의 전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역사를 접한다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스로 조사해보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